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술사 무드셀러입니다. 최근에 결혼식장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 가는 일도 참 드물어진 것 같긴 한데, 제가 최근에 가본 결혼식 중에 재밌었던 거는 주례가 사라졌더라고요. 주례가 없이 신랑 신부가 서 있고, 주례로 온 게 저희 조카 결혼식에 갔었는데 아버지가 주례를 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예전에는 이제 결혼식장 가면 주례사 중에 이제 판박이 주례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면 부부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런 표현 항상 시작할 때마다 들어가잖아요. 함께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으면 그만한 복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상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날 같은 시에 죽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되냐면, 본인이 됐건 배우자가 됐건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으신 분은 혼자 살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젠가 싱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싱글이 됐을 때 생활비 부분들을 어떻게 충당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이나 부부 공적연금 수령 기간, 홀로 생활한 기간을 나눠 가지고 연금을 받는, 그러니까 소득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이 방송 에피소드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것부터 듣겠다 하신 분들은 바로 가셔서 들으셔도 되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소득 공백 기간하고 부부 공적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배우자 또는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오늘이 이제 그거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느냐? 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장점은 죽어도 나온다는 겁니다. 죽으면 유족연금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유족연금을 도대체 누가 받아가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국민연금 법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1순위자는 누구로 되어 있냐면 배우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 당시에 배우자한테 유족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족이 되는 배우자에는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같이 포함되더라. 제가 어저께 만나신 분은 공무원 분이신데,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무원연금의 유족의 순서는 민법상의 상속 순서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속 1순위자는 직계 비속하고, 그러니까 자녀하고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랑 배우자가 공동으로 수령하게 되어 있고요. 자녀가 둘, 배우자가 한 사람인데 유족연금을 예를 들어서 18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나누기 3 해가지고 60만 원씩 이렇게 받는 방법으로 공무원연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수령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25세 미만인 자녀한테 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도 없으면 부모한테 가겠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면 유족연금은 얼마나 수령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이 본래 받기로 되어 있던, 이미 노령연금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안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받기로 되어 있던 연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40%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사이이신 경우에는 50%를 받고요. 20년 이상 되시는 분은 60%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요 연금액에다가 플러스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서 수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랑 이제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을 둘 다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연금에 가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제 만약에 나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고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어서 둘 다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런 거, 요즘 연금 맞벌이 하시는 부분들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내가 내 노령연금하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냐? 이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돌아가신 분이 원래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내가 노령연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있다. 근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둘 다 20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150만 원을 받던 분이 사망하시면 그거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이면 얼마죠? 계산을 빨리 해보시면 한 90만 원. 빠르신데요? 90만 원이죠. 근데 본인이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은 유족연금은 90만 원인데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은 50만 원이죠. 이게 둘 다 받을 수 있냐?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90만 원, 50만 원? 90만 원. 당연히 많은 금액을 선택할 겁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요, 유족연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은 못 받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할 수도 있죠.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한 금액의 30%를 자기 노령연금에 얹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경우에 배우자는 150만 원, 본인은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죽었다. 라고 하면 50만 원의 60%, 요건 쉽게 계산됩니다. 5, 6, 30, 30만 원이 유족연금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분은 150만 원하고 유족연금 30만 원 비교해보면 당연히 150만 원이 크니까 그거 선택하시겠죠. 그럼 유족연금 30만 원을 포기하게 되는데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30%, 30만 원의 30%면 9만 원이 되겠죠. 그 금액을 자기 노령연금에 얹어서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159만 원을 수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기 노령연금하고요, 유족연금의 30%를 더한 금액을 A로 두고 유족연금을 B로 두면 A와 B 중에 큰 금액을 선택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유족연금이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에 유족연금하고 본인 노령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거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또 배우자는 공무원이고 본인은 노령연금 받으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본인이 먼저 죽으면 유족연금 나오죠.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받고 있잖아요. 이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배우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뭐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있어요. 공무원인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하고요,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의 절반, 원래 60% 나온다, 한 30%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각 케이스별로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이제 좀 따져보셔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소득원 중에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 받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주택연금,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면 계속 배우자도 연금 받을 수 있는 거냐? 가능한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일단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하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일단 중단시켜 줍니다. 연금 지급을.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두 가지를 해달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태껏 발생한 부채를 인수하겠다는 약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거죠. 전부 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주택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요, 상속이 일어나 버리죠. 별다른 뭐 유언서나 뭐 이런 거 지정을 해두지 않고 사망을 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법정 지분대로 상속이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자녀가 둘 있고 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1순위 상속인은 자녀랑 배우자가 동순위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해당 주택의 지분이 자녀 둘하고 배우자가 같이 올라가게끔 됩니다. 지분은 어떻게 되냐? 배우자가 1.5를 가져가면 자녀가 1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럼 문제는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 2명이 자기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이 포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애들도 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돌아가신 배우자의 아내이긴 하지만 나의 엄마는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소유권, 연금의 수령권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도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유언서를 미리 써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해두는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는 게 이제 뭐 이런저렇게 해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나 이런데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 가서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냐? 연금보험을 딱 증권을 열어보면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자는요. 돈 내는 사람, 돈 다 냈으면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피보험자,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연금이 나옵니다. 종신형 연금을 신청하시면 수익자는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중요하겠죠. 그 돈 받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피보험자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죽었더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연금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를 남편, 피보험자를 아내, 수익자를 남편으로 해놓고 연금을 수령하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냐? 피보험자 아내는 살아있으니까 연금이 계속 나오죠. 근데 수익자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수익자는 상속인이 받아가겠죠. 연금은 계속 나오는데 상속인이 받아갑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 아내, 수익자 아내. 이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연금을 아내가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연금 수령 기간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신형으로 받을 때 그 연금 받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은 가입자가 손해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신형 연금에 어떤 제도가 있냐 그러면 보증 지급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하더라도 보증 지급 기간 동안은 계속 연금을 지급해준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냐 그러면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계약자는 누구고 피보험자는 누구고 수익자는 누군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 기준에서 보증 지급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죽은 다음에 배우자가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나는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수익자랑 계약자는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피보험자는 변경이 안 되니까 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 뭐 이런 저렇게 해서 이제 가장이 직장에서 막 일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면은 유가족들이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때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으면 얼마 나온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뭐 가장이 근로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종신보험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뭐 그러면 퇴직하고 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게 요즘은 어떤 추세가 있냐면 퇴직하고 나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종신보험금을 후사망자가 생활비 재원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종신보험으로 한 3억짜리를 가입하신 분이 있다고 칠게요. 피보험자가 남편이고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피보험자 남편이 사망했을 때 3억 원을 아내가 수령하게끔 되죠. 그걸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노후생활을 연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금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자를 지정 안 해놓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누가 받아가냐면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그 상속인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순위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자녀랑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게 되니까 그걸 또 나눠서 수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바꾸고 싶으면 또 변경,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동의하면 수익자는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이나 주택연금이나 뭐 연금보험이나 뭐 종신보험 같은 걸 활용해서 어느 정도 소득원을 가져가는지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나는 어느 정도 소득원이 있는지를 크로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이 상당히 그리워할 것 같지만 그 그리움의 기간은요 돈이 없어지면 짧아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잘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한번 꼭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듣고만 있고 실천을 안 하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언젠가 싱글이 됐을 때 이제 소득원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노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직접 하나씩 따져가지고 내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 만족하신다면 좋아요,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행운빨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한번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